대선이 14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외투표죠. 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오늘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8시 현지 시간이죠.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해서 25일 오후 5시까지 6일 동안 실시가 됩니다. 전 세계 118개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재외 투표를 신청한 재외 유권자가 25만 8,25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선 때 22만 6,162명보다 14.2%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윤석열이라는 괴물 하나 때문에 후진국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손으로 반드시 저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자.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보자는 의지로 익힙니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보수 쪽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좀 안정적인 보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25만 8천 명이 모두 다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80%, 90% 이상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벌써 14% 이상이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나는 반드시 이번에는 투표할 거야. 그래서 저 국민의힘 정권 저것들을 완전히 퇴출시킬 거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재외 동포들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람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면서 저 나라는 완전히 무슨 후진국 제3세계도 아니고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냐. 외국 사람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니까 북한 아니야? 노스코리아 아니야? 사우스코리아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외 이 동포들이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계속해서 호남 지역을 돌고 어제는 수도권을 돌았습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죠. 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용산, 영등포, 마포 이런데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를 돌았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 왜 좌파 우파가 있느냐? 왜 좌파 우파를 해야 되냐? 나는 양파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양파. 골프찜에서 양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좌파 우파가 뭐냐? 나는 양파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내가 봐도 이재명 후보는 양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방탄유리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다 보니까 방탄유리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자꾸 방탄유리 밖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 마지막 리스크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테러 위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가 자꾸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 1000만 분의 1이라도 그런 어떤 테러가 있게 되면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혼자 몸이 아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방탄유리 속으로 잘 좀 들어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거 보면서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지만 방탄유리 속에 좀 잘 들어가서 어제도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지지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그 방탄유리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러던데
그거 뭐 당연히 허은하 대표를 환영해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허은하 대표를 방탄유리 속으로 불러가지고 손을 들어야지 자꾸 밖에서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김용태입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린아이가 참 그 고생이 많아요. 그 늙은 여우들이 이 방패막이 하나 세워놨는데 이 아이가 뭐 날마다 매일 이상한 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 갑자기 오늘은 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하자. 생중계를 하자. 이따 이 소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공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죠. 공인 맞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공인이죠. 남편이 선출이 됐고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용태가 그랬어요.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주 김용태 맞는 말 했어요. 좋은 말 했는데 이렇게 사달을 일으킨 영부인인가? 가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쓴 지가 오래되죠. 그런데 영부인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네. 대통령 배우자 중에 가장 사고를 많이 친 대통령 마누라가 누굽니까? 김건희야, 김건희. 김건희는 지가 V0야. V1이 윤석열이라면 V0가 김건희였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솔직히 이 김건희 지키려고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김건희 때문이야. 용태야. 정신 차리란 말이야. 너희 당에서 집권을 할 때 그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가 사고를 쳤지 그 전에 누가 사고를 쳤지? 무슨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김건희 검증을 안 했잖아. 니들이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사고를 치고 결국 내란으로 이어지고 윤석열이는 갑자기 지금 이거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게 생겼단 말이야. 그거 김건희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니들이나 잘해. 니들이나. 남의 당 김혜경 여사까지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야. 에? 김건희가 그런 일을 공인이기는커녕 사익을 채우는 자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그러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더러운 부인이 있었다. 대통령 마누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김건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말이야. 김건희가 이 나라를 모양 요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한 놈이 갑자기 대통령 대통령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물론 그 토론을 하면 김혜경 여사가 질 것 같습니까? 안 집니다. 국민들이 보는 이미지에서만 게임 끝나는 거야.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응? 그러면 니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야? 법인카드 10만 원어치 끄는 거 그거 해가지고 뭐 벌금이 뭐 300만 원 나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벌금 150만 원 나오고. 이 말이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은 136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가상이잖아. 그 사람 몇 명이 밥을 먹었지? 그걸 나눠봐 얼마인가. 그런 것 등등 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 부인은 아무런 뭐 그냥 이 세상을 그렇게 한 80년, 한 80년 살면서 깨끗한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털어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국정을 합니까? 국정에 개입을 했던 김건희가 문제인 것이지 왜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앞으로도 국정에 개입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설란영 여사가 국정에 개입합니까? 개입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기서 검증을 해서 개입을 시키는 겁니까? 이 바보야. 한 가지만 생각하냐 왜? 김건희가 뭔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지금 벌써 김용태 네가 이런 말을 할 때 딱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 김건희는요. 역풍이 있단 말이야. 역풍. 김용태 네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알아. 내가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또 김혜경 여사와 설란영 씨가 함께 이 토론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압도적으로 90% 이러다가 얻고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김용태야? 대답 좀 해봐라. 너무 티나게 선거운동 하지 말란 말이야. 네가 선거운동을 안 해줘도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김용태 네가 자꾸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해주냔 말이야. 기분 나쁘게.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힘 빠지잖아. 너무 너 열심히 하지 마라, 용태야. 안 그래도 지금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래.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달성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김용태 너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또 후보 부인들 내세워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해주려고 하면은 어떡하란 말이야. 국민의힘 선거운동이나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네 당 열심히 해. 네 당. 왜 자꾸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네가 하고 있냔 말이야. 응?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는 국민의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 자꾸 민주당에 기웃거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면 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까를 연구하지 마란 말이야. 네가 그런 거 안 해도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봐봐. 지금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요. 진짜 약간 내가 80, 90%는 뻥이고 그건 바람이고 60% 넘는다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87 그 대선 대통령 선거 직선제 이후에 최다 득표, 최대 득표, 또 2위 후보와의 최대 격차, 이걸 기록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 용태야, 너도 공부 잘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최다 득표를 하게 되고 최대 득표를 하게 되고 2위 후보와 최대 격차를 이재명 후보가 벌인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되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까지 나서서 선거운동은 하지 말아달라. 너그 당이나 잘해. 너그 집구석이나 잘 단속하란 말이야. 너그 집구석 애들 지금 다 튀어나가고 있잖아.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후보자 배우자 토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야, 이 사람아. 그러면 그 후보자 배우자가 나중에 그러면 검증되고 어쩌고 하면 국정농단 해야 되는 거야? 국정 개입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내조하는 거야. 어린 아이가 진짜. 나 자꾸 쌍욕 나오려고 그래. 내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거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편집을 잘 했어야 되는데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편집을 못하고 그대로 나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근데 또 화가 나면 또 할지도 몰라요. 나도 어쩔 때는 막 제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에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51%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재명 압승론, 이것은 뭐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진보 보수 인사들도 이재명 캠프로 돌아오게 되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의 그 지지자들도 왔지 않습니까?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도 왔고, 뭐 김용남, 김상욱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6%가 나왔다. 50% 초반, 이거에 지금 견고하게 굳어지고 있고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말 일 잘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60% 이상으로 당선이 되게 되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TK에서도 그런 기류는 감지가 아니지. 이미 TK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했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PK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PK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앞서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TK, 대구 경북, 여기가 어떻게 될 건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TK입니다. 경북 안동입니다. 그런데 잘 지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 가서 이재명이가 남이가 이것도 나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완전히 따라붙었습니다. 43.5%, 6.3%포인트. 이 전 조사, 일주일 전에 했던 조사에 비해서 6.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TK에서도 이재명이구나.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압도적 지지. 이제 이게 바로 전체적인 압도적 승리를 가늠하게 될 겁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몇 프로였냐면 44.9%, 뭐 45 잡고, 뭐 43.5 이러면은 뭐 1, 2%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오차 범위가. 그러면 6.2%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1,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지금 숨어있는 소위 말하는 샤이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내놓고 지지는 못하지만 투표장에 가면 이재명을 찍을 TK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압도적 승리,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이것은 바로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저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가 필요한 선거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는 겁니까? 윤석열이가 혼자 미친 짓 해가지고 똥볼 차가지고 갑자기 지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탄핵 대통령, 파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를 낸다? 이거야말로 미친 짓이죠.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런데 이제 국민들 중에 뭐 한 30%가 지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완전히 전체가 다 미쳤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고. 하여튼 낯짝이 두꺼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되게 뻔뻔한 겁니다. 너무 뻔뻔하죠.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천지분간보다는 하루 강아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지금 대선 승리 운운하면서 우리가 이긴다. 이따위 말을 해요. 그러면서 민주 세력을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좋아요. 후보를 냈다 쳐. 냈다 칩시다. 국민의힘이. 냈으니까.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일으킨 저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 1%부터 따박따박 시작을 해서 한 15%만 얻어야 돼. 뭐 거기도 정당이니까 후보 나올 수 있죠. 그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작태는 참 눈 뜨고는 보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가 필요한 때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일으킨 저 잔당들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당내 쿠데타를 통해서 뭐 후보 교체한다고 한 넋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또 김문수로 갔다가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정당에게 표를 준다고요? 참 국민의힘 애들은 어때? 쿠데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표를 달라고 한다? 이건 그야말로 진짜 웃기는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패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는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도 TK에서도 어떻게 해서 저 내란 세력에게 국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저 내란 세력에게 표를 준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반드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닙니다. 보수가 재편돼야 된다. 지금 있는 인사들은 사라져야 된다. 쌍권을 비롯한 윤석열을 비호했던 저 세력들은 내란 잔재들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게 압도적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서는 민주당에게 표를 다 몰아줘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가 우리나라의 보수를 재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